콘크리트 한 포대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말레이시아 트윈타워. 세계의 하늘을 찌르는 그 건축물들 속엔 태극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건설 기술의 표준이 되었는지 믿을 수 없는 역전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멘트는 일본에서 사와야 했고 철근은 미국 것을 썼습니다. 심지어 건설 장비도 모두 외제였죠. 포클레인 하나, 덤프트럭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1960년대만 해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 몇 채 짓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고층 빌딩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일본이나 미국에서 훈련받아야 했고 설계도면도 외국에서 가져와야 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라는 게 고작 4,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것도 외국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무슨 건설을 하겠느냐는 게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저는 특히 그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를 기억해요.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단정했거든요. 세계은행도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자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업 자체가 천시받던 시절이었어요. 건설일은 힘들고 위험한 막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건설업에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기술 축적이 될 리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콘크리트 한 포대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세우는 건설 강국으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1970년대 초 저는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1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석유값이 4배나 뛰면서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외환은 바닥났고 산업은 마비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같은 나라들이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인프라 건설에 나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도로도 항만도 빌딩도 모든 걸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때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의 결단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에 물꼬를 텄지만 진짜 승부는 중동이었어요. 1973년 사만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를 첫 수주하면서 중동 진출 1호가 되었죠. 하지만 중동은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사막,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이었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모든 자재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력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라며 우리를 아예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우리 건설업체들이 보여준 패기가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부족했지만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싸게라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야근과 철야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중동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 건설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었다고 봐요.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세계로 내몰았고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1976년 드디어 현대건설이 역사에 남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한 거예요. 9억 6천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상상해보면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바다를 메워서 거대한 항만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것도 영국과 독일의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따낸 수주였어요. 세계가 한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때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공기를 6개월 단축해주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경쟁사들이 3년 6개월이라고 한 공사를 3년에 끝내겠다는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한국 건설업계의 진짜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4시간 3교대 작업은 기본이었고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거대한 해상 구조물을 19차례에 걸쳐 1만 2천 km 바다를 건너 현장으로 운송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그 과정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해상 운송, 정밀 설치, 대형 해상 구조물 시공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들이었죠.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1979년 2월, 드디어 주베일 산업항이 완공되었습니다. 예정보다 10개월이나 앞당긴 기록적인 성과였어요. 20세기 최대의 역사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현대건설은 세계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저는 이 주베일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한국 건설업의 DNA를 바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빠르고 정확하게라는 한국식 건설 방식이 여기서 확립된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 성공으로 중동 지역에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후 사우디 정부는 물론 중동 전체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세워진 기적이었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저는 정말 놀라운 중동 건설붐을 목격했습니다. 주베일의 성공 이후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동 전역에서 프로젝트를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1985년까지 무려 70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나요? 당시 국내 건설 취업자와 해외 건설 취업자의 급여 차이가 3.65배나 났어요. 1년만 중동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점포 마련, 빚 청산, 결혼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중동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해요.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며 사우디행 비행기에 오르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조국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사막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77년 현대건설 주베일 공사장에서 일어난 3.13 폭동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 격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저는 이런 아픔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은 더욱 강해졌어요. 현장 관리 능력, 국제 협력 시스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 등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때 해외 지사 설립이 본격화된 점이에요. 런던, 뉴욕,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에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지사가 설립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한국 건설업의 세 가지 핵심 DNA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첫째는 속도, 둘째는 가격 경쟁력, 셋째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까지도 K건설이 세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1976년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에는 52개 건설사와 10개 용역업체가 참여했는데 이것이 바로 K건설 세계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쌓은 경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토대를 만든 거죠. 1990년대 저는 한국 건설업계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정복할 차례였어요. 그 무대가 바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였습니다. 1992년 입찰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삼성건설이 지은 최고층 건물이 고작 25층짜리 삼성생명 빌딩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요구한 조건은 50층 이상 철근 콘크리트 건물 시공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삼성의 절박한 노력이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영국 업체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갑자기 발을 빼버렸고 결국 극동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격을 갖추었죠. 그렇게 해서 총 6개 회사 중 최종 1위로 선정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 동씩 맡아서 경쟁하듯 올려간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1번 타워를,
삼성과 극동건설이 이번 타워를 담당했죠. 제가 정말 짜릿했던 순간은 삼성이 새로운 시공법을 개발해서 일본보다 먼저 완공한 일이에요.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과 혁신적인 신공법을 동원해서 말이죠. 이 기술은 나중에 부르즈 할리파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콘크리트 직접 압송해서 380m라는 세계 기록을 세운 것도 놀라웠어요. 종전 홍콩 센트럴 플라자의 340m 기록을 깨뜨린 거였죠. 이런 기술적 성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한국의 초고층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저는 1998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완공이 한국 건설업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에 완공된 이 건물이 당시 세계 최고층이었거든요. 동양권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고층 타이틀을 차지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건설업체들이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건설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2004년 저는 한국 건설업계에 또 다른 역사적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 건설이 시작된 거예요. 높이 828m, 163층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삼성물산이 주계약자로 선정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베식스, 아랍텍과 함께 시작했지만 500m를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시공을 담당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삼성물산이 개발한 3데이즈 사이클 공법이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일에 1층씩 올려가는 초고속 건설 방식이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전 세계 건설업계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150메가파스칼 강도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GPS를 이용한 정밀 시공, 복층형 엘리베이터 시스템, 진동 저감 장치 등등. 이 모든 기술들이 부르즈 할리파에서 처음 선보인 혁신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동받은 건 현장에 투입된 규모였어요. 5년 4개월 동안 총 850만 명이 투입되고 9,200만 시간의 노동이 집약되었거든요. 동시에 현장에서 일한 최대 인원이 1만 2천 명이었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2010년 1월 완공된 부르즈 할리파는 단순히 세계 최고층이라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용한 시공 기술들이 이후 전 세계 초고층 빌딩 건설의 표준이 되었거든요. 한국이 세계 초고층 건설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성공으로 한국 건설업체들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품질과 신뢰의 보증서가 된 거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타이베이 101, 부르즈 할리파까지 세계 3대 초고층 빌딩을 모두 건설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부르즈 할리파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건설 기술이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창조적 혁신 능력까지 갖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든 불가능한 건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국을 찾는 시대가 된 거죠. 2010년대 들어서 저는 한국 건설업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건설업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스카이라인의 상위 4개 빌딩이 모두 한국 건설사 작품이에요. 1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부터 2위 텔레콤 말레이시아 타워, 3위 아이비 타워, 4위 KLCC 타워까지 말이죠. 저는 대우건설의 말레이시아 진출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983년 수방공항 경납고 건설로 시작해서 지금은 말레이시아 건설 시장을 거의 평정했거든요. 현지 언론들이 건설 한류 열풍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삼성물산도 202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메르데카 118빌딩을 완공하면서 세계 1, 2위 초고층 빌딩을 모두 시공한 유일한 회사가 되었어요.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초고층 건설의 대명사가 된 거죠.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이제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한 시공업체가 아니라 종합솔루션 제공업체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놀랍습니다. 1975년 첫 진출 이후 반세기 동안 232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고 2023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저는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국 건설사가 할 수 있을까? 였다면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나? 가 되었거든요. 한국 건설사가 참여해야 프로젝트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세계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공법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에요. 층간 사이클 단축 기술,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 정밀 시공 기술 등등. 이제 우리가 세계 건설 기술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콘크리트 한 포대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K건설은 단순한 건설업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예요. 제가 가장 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세계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라는 K건설의 DNA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3일에 1층씩 올리는 기술, 600m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직접 압송하는 기술이 모두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이룬 성과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계 최고층 1위와 2위를 모두 우리가 지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도 우리 작품입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 전 세계 하늘을 정복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기술 전수와 현지화 전략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방식의 건설 기법이 현지 표준이 되었고 중동에서는 한국 건설사 없이는 대형 프로젝트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현재 한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제다타워 같은 미래형 도시와 1km 높이의 초고층 빌딩까지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한국 건설업계 사전에 없어요. 제가 감동받는 건 이 모든 성과가 우리 건설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사막으로 떠난 선배들의 희생과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K건설이 가능한 거죠. 그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날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되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K건설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친환경 건설 기술, 스마트 빌딩 기술, 모듈러 건설 기법 등 차세대 건설 기술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건설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이 모든 건설물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꿈꾸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건설 수주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초고층 빌딩과 대형 인프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한국 건설사들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꿈과 그 꿈을 끝까지 이뤄내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둘 다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의지로 전 세계의 희망의 탑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콘크리트 한 포대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세우는 건설. 강국으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일어선 이것이 바로 K건설이 써내려간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건설 기술이 전 세계 하늘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공간이 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한 꿈은 땅 위의 땀방울에서 시작됩니다. K-건설은 더 이상 기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에 새긴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 K-건설의 순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적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